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2월 3주에서 4주차 국내 선물 신호 따라하기 내용입니다. 12월 2주간 매매 일수가 총 10일이고요. 장중 신호 출연 횟수가 총 11번 출연했으니까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신호가 출연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 출현 후 적중률인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전 11승 무패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동의 크기도 최소 0.6%에서 최대 2.5% 이상 파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차트 설명 시 장중 신호가 없을 경우도 눌림목 공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신호가 출현한 후 시장 대응이 메인 이벤트이니까 신호가 출현한 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차트의 신호대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굳이 리딩이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일자별 차트를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외국인의 수급과 신호를 같이 병행해 보면서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월 11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그쵸 FOMC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구간이고요. 그 전날, 그 전전날 순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그쵸 매수한 거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결국에는 이 흐름으로 이어졌던 이제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장타 신호가 여전히 매수 상태고요. 그쵸? 또 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치기도 찝찝하고 또 일봉을 보면 일봉상에서 장기 추세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매도 치는 것도 찝찝하고 아주 좀 애매한 구간인데요. 이럴 때는 뭐 결대로 하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신호가 나올 때 합니다 그랬는데 자, 중심 아래 다 맞아요. 자, 장타 신호를 무시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매도니까 33690 매도, 그 아랫단 33630, 그쵸? 매도가 0.6% 짧게 나왔고요. 다만, 저는 이날 좀 시장의 결대로 대응을 하자.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봤습니다. 어쨌거나, 보니까, 그쵸? 2시가 되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차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메인 매수, 보조 매수, 중심선 33690 돌파. 거기다가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까지 매수. 그러면 오히려 이 10시에 있었던 이 매도는 약간 찝찝하니까 안 한 게 맞고요. 자, 모든 것들이 매수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그쵸? 메인 신호가 매수 시그널 나왔을 때가 33690 근처입니다. 33690 그래서 33750 그리고 그 윗단까지 33815까지 그래서 매수가 이 구간에서 그쵸 1.2%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12월 12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요 장중에 뭐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신규 신호 나온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노는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약간의 그쵸 어떤 센스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자, 전날 종가 부근에서 신호를 보니까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장타는 매수 유지 중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전날 밤에 나스닥이 한 0.2% 상승을 했으니까 매수가 맞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는 거고요. 좀 더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려면 저는 아침에 시작하면 항상 이 수급표를 보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움직임이 파동이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물량이 크로스가 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면서 시장은 꿈틀꿈틀 거리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딥다 사고 빨간색 기관들은 딥다 팔고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났고 중간에 개인들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가 난 구간이 거의 9시 3분 4분이니까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자꾸 매수하는구나. 감 잡아야죠. 그러면 나는 당일 마디가 33940인데 33940이 안 오면 하프 눌림 339 70 이런 자리에도 우리가 진입을 해서 그쵸? 단기로는 34005 그쵸?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한 단계 더 가겠구나. 그러면 3407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거의 1.2%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제가 보통 중국장이 열리는 10시 반 부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10시 반의 흐름을 보니까요. 자, 33940 아침에 지지했던 자리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지지하네. 그럼 이 구간이 나는 이제 눌림목 매수가 돼서 1차청 34005가 되고요.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좋으면 34070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0.6 파동 한번 줬고요. 이 근처에서 우리가 끈앞으로해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다시 34070까지는 갔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특별한 신호는 없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갖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했으면 최소한 매수로 0.6%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3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새벽 4시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열리는 아주 큰 이벤트 바로 전야가 되겠죠. 장을 보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땡 하면서 시장의 중심선 34040이 왕창 무너졌다. 이거는 그러면은 오늘은 최소한 매수는 아니겠구나. 그 전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벤트 전에 조금 청산을 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매매 원칙이 뭐냐면 장중에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신호의 방향대로 진입한다. 그거죠. 근데 9시 3분에 보조 신호 매도 그리고 9시 8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9시 8분부터는 일단 공통분모가 같아지고요. 이 밑에 있는 장타 신호는 참고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9시 10분부터는 이제 메인 신호도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를 어디 칠까 고민해 보니까 신호가 나왔을 때 만만한 게 바로 당일 마디가 그쵸 33915가 되겠고요. 우리가 좀 더 낚시질을 하려면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33940이죠. 그러면 우리는 33940과 33915 매도의 진입과 함께 거의 여기까지는 간다. 33855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0.85p 정도가 일단 한번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이제는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을 이제 지켜보는데요. 33855를 탁 찍고, 그쵸?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요. 장타 신호도 잠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또 보조 신호도 생뚱맞게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짱대 음봉으로 중심선이 무너졌는데, 그쵸? 시장이 매수를 갈 수 있겠냐고요. 이건 아니라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다시 보조 신호가 매도로 살짝 바뀌기 시작했죠. 이 매도 신호 나온 게 왜 나왔냐면은 33940 다시 말해서 전날 형성됐던 33940이 무너지니까 그쵸 매도 신호가 보조 신호에서 빼꼼히 나왔고요. 그쵸 조금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마디 자리에 33915가 훼손될랑 말랑해요. 이 시간대가 몇 시냐면 11시 거의 26분 27분 요때 이제 볼까요. 11시 29분이네요. 그럼 수급표를 보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눈치 보기를 하다가 외국인과 개인이 크로스가 날 때의 시간 타이밍이 11시 29분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국인과 개인 또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날 때 시장의 파동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외국인과 개인이 크로스가 난 게 11시 29분이고요. 그쵸? 그때의 우리의 마디 자리가 33915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그쵸? 메인도 매도고 중심선 아래에서 놀고 보조 신호가 매수해서 매도로 바뀔 때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진입 단가가 3391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33915를 한 2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그 아래로 한 박스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33855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간대가 12시 57분, 58분 대입니다. 수급표를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크로스가 나서 시장이 한번 흘러내렸고요. 좀 지켜보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장중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 구간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크로스가 날 때 시간 타이밍이 몇 시냐면 12시 58분이죠. 거의 1시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났어요. 그 구간의 마디 자리가 33855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던지면 빠질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보유자들은 한 번 더 홀딩해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진입을 못했으면은 이 구간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겠네. 왜? 외국인과 기관이 크로스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구간에서 다시 재차 파동이 그 아랫단 33795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을 병정을 따지니까 얘가 그쵸 병이고 초록이가 정이에요. 그래서 파랑부터 하얀색 을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33795가 무너지면 을선이 무너지면 갑선까지 가는 거 아니야?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버팅기게 했다면 그 아랫단 그쵸? 갑선까지. 갑선 자리가 33730이죠. 그리고 갑선이 이제는 마지노선이니까 갑선이 무너지니까 그 아랫단 33670까지. 결국에는 매도 파동이요.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매도가 거의 2.4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4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전날 새벽에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돼서 나스닥이 한 1.38% 상승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을 왕창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이날 시장의 중심 339 빵빵을 갭을 뚫었고요.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그쵸 갑과 을을 갭으로 일단 뚫어서 장이 시작했고요. 우리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장 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대응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메인 신호가 8시 52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 수급을 보니까 자, 파란 게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갭상승을 시켜놓고 그쵸? 크로스가 날 때 시장은 방향을 잡고 많이 간다 그랬죠.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장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어요. 그러면 이 구간대가 거의 8시 55분이잖아요. 우리 신호가 나온 게 8시 52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호가 나오면 어디 들어가지? 신호가 나왔을 때의 마디 자리는 34210입니다. 옥색선이고요. 내가 조금 더 낚시질을 한다면 하프 눌림목이 34180인데 34180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 워낙 세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34210 그냥 당일 마디가 신호가 나온 그 구간의 마디가 34210에 매수를 해서요. 갭이 많이 떴지만 최소한 한 박스는 간다. 그러면 그 윗단이 어디죠? 34275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이 들어가서 34275에 청산하면 그게 매수가 0.65p고요. 또 낚시질을 한다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프 눌림목 34180인데 살짝만 건드렸습니다. 워낙 시장이 세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34210 매수, 그리고 34275 청산. 왜냐하면 시장이 전날 종가가 거의 337인데요. 시가가 341이니까 거의 4% 이상 떴기 때문에 더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갭 상승을 해서 시장이 위로 가지만 나는 눈높이를 낮춰서 적지만 0.65p 정도 챙기면 이제 이 매매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여러분들 국내 선물은요, 하여튼 10시 반, 11시 전에 타점이 나오면 거기서 끝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하지요.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호가가 막 움직이니까 불안한데 엄밀히 따지고 나면 신호가 출현했을 때의 그 구간이 가장 안전한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5일 시장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온다. 그런 분위기로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일단 매수세가 상당히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을 좀 자세히 보면요. 8시 45분에 메인 신호 매수, 그리고 보조 신호 매수. 우리가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도 매수였고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누군지 모르지만 짱대 양봉을 만들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요. 일단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이날 시장의 중심은 34110이니까 중심 위에서의 매수 시그널은 받아볼 만하다.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의 만만한 마디 자리가요, 34240인데요. 요 구간입니다. 딱 한 번 줬고요. 자, 갈 것 같은데 34240에 안 와. 그러면 나는 눈높이를 높여서 전날 종가 부분에 형성됐다 요 옥색선 자리죠. 요 자리가 342 한 7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34240이나 전일 종가 부분에서 형성됐던 마디 자리 34275죠. 요 부분이 최적의 일단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디 자리를 보니까 뭐 단기로는 343을 뚫고요. 최소한 외국인이 샀으니까 34360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어제랑 똑같죠. 외국인은 매수로 대응, 기관은 매도로 대응. 서로 크로스가 났죠. 그 구간이 언제냐면 시간대를 보면요. 거의 9시부터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매수를 했어요. 그 구간대 우리 눌림목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4240 아니면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34270이나 75 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시장이 추세로 가서 343 빵빵 34360 최소한 우리가 요 구간에 진입했으면 여기까지는 끌고 가야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중국장이 열리고 시장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땡겨서 어디까지 갔냐면 고점 중심, 그쵸? 3461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간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박스, 두 박스, 셋, 넷, 다섯, 여섯 박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원웨이 매수 상태로 나왔는데요. 최소한 이런 장에서 우리는 매도를 치면 죽음이고요. 최소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내가 조금만 진입을 하고 시장이 몸부림을 치는 거를 5분이나 10분만 견뎌냈으면 최소한 1% 이상의 수익을 주는 매수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8일 차트 보겠습니다. 12월 18일은요, 전날, 그쵸?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와서 아침에 개파락해서 연장 파동으로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호를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겠죠. 자, 시장을 쭉 보니까, 그쵸? 9시 45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도 계속 매도 유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시장의 중심선 34350이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신호를 따라서 했다면 34350 근처가 매도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1차청은 34290까지 매도가
뭐 큰 파동은 아니지만 매도가 일단 0.6% 정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날 시장에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로 대응했고요, 기관은 다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의 주포가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 매도 신호는 틈새 시장 공략 이런 어떤 포인트로 짧게 매도가 0.6% 나왔고요. 중국장이 이제 열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을 쭉 보니까요. 자, 이 구간이네요. 11시 25분 보조 신호 매수. 11시 35분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 참고로 보이는 장타 신호도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구간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번 아침에 매수했다가요, 한번 청산을 하고, 이 구간이죠. 10시 반 중국장이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로 대응하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는데, 보통 외국인과 기관 또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날 때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 요 구간이죠. 10시 반 구간이죠. 그 10시 반 구간에 우리 차트를 보면 34290부터 외국인들이, 그쵸, 이 구간이 되겠네요. 34290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늦게 나왔지만 34415에 나왔습니다. 34415 보조 매수, 메인 매수. 그럼 우리는 이 차트대로 한다면 중심선을 돌파하고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니까 34415 매수. 이게 이제 시장을 결대로 하는 매매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1차 목표가 34475까지. 그래서 매수가 여기서도, 그쵸, 매수가 한 0.6%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9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요, 아침에 일단 중심선 34390이, 그쵸, 돌파 못하면서 장 시작과 함께 짱대 음봉이 나오면서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짱대 음봉의 주범이 누군가 하고 한번 수급표를 봤더니요,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이요, 그쵸,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여파로 일단 매도이기 때문에 우리 원칙이 장중에 메인이나 보조 신호가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한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했으면 당일 마디가 34325죠. 34325 매도 최소한 한 박스는 준다. 그러면 34260까지 여기서 매도가 0.65p 한번 나왔고요. 장 초반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매도가 0.65p 나왔고요.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이제 기다려 보니까 이 시간대네, 11시 5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메인 신호도 빼꼼히 11시 반이 되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 한번 수급을 보니까, 자, 이 구간입니다. 외국인은 항상 나홀로 매수하기를 좋아하고요, 나홀로 매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장 초말에는 개인들이 자꾸 매수하니까 외국인들이 안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시간대죠,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 나는 시간대가 11시 41분입니다. 그렇죠? 크로스가 날 때 시장은 많이 움직인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럼 11시 41분 때 우리 신호가 나온 게 11시 33분 메인 신호, 그렇죠? 그리고 11시 5분에 보조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이 크로스 되는 구간이 11시 40분경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 신호는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어떤 신호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마디가는 34390, 당일 중심선이죠. 자, 볼게요. 한번 줬죠. 34390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치 않는다면 그 윗단까지 가겠다. 그게 34450입니다.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6% 정도 나왔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주구장창 매수 대응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지고요. 다시 한번 34390 중심선 눌림을 주고요.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지 갈 길 찾아서 두 번 줬네요. 34450까지. 그래서 매수가 신호가 나오자마자 한 번 나왔고요. 우리가 단타로 대응한다 치더라도 이 정도 파동을 한 번 더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차트 보겠습니다. 요새 시장 분위기는요, 산타랠리 분위기라서 나스닥도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요. 이에 동조해서 코스피도 갭상승해서 12월 20일 날 원외 매수장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매매 신호는 장중에 한 번도 없이요, 그냥 원외 매수로 날아가서 엄밀히 따지면 장중에 시그널들이 안 나왔으니까 매매 안 하는 게 맞다. 뭐 그것도 맞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런 구간도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을 보면 먹을 게 많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갭상승에서 눈에 보이는 마디 자리 34735부터 최저점이죠. 최소 2박스 이상 매수 파동이 나왔고요. 수급표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날 12월 20일 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나홀로 매수를 좋아하고 나홀로 매도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또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날 때 시장이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날 보면 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그 구간이 시간대를 따져보면 거의 9시 13분대입니다. 또 그 전에는 벌써 8시 50분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이 크로스가 났고 9시 10분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났어요. 그 구간대를 차트를 보면 거의 9시 10분 때부터 이제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9시 10분 대가 요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34735 눌림목을 우리가 못 잡았더라도 외국인하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 간다면 전날 마디 자리가 여기죠. 34760이죠. 그러면 우리는 34735나 34760 요 구간에 일단 매수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34795, 34860까지 두 박스 나왔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원내로 가니까 시장도 그 방향에 따라서 하루 종일 매수세로 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하기 겁먹는 사람들, 아니면 고점이니까 매수하기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시장은요, 심리 싸움인데 고점이기 때문에 무섭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무섭다,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은 항상 신고가를 뚫고 갈 때, 신세계로 갈 때, 주포의 방향대로 갈 때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따지고 보면 이날은 거의 물반 고기반인데, 보통 개인들은 보면, 여러분들 이 수급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고점이라고 허벌나게 팔고요, 외국인들은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 매도층 개인들은 뭐냐고요? 거의 다 아웃이겠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듯이 시장이 세고 강하면 그 자리가 고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길을 간다 생각하고 따라 붙어야지 큰 수익이 많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이날은요, 외국인의 매수세로 당일 마디가 34735, 그리고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 34760 요 구간에서 일단 최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요, 끝날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매수세로 원내로 갔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원내로 갈 때는요, 보통 아침에 잠깐 눌림목을 주고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줍니다. 그게 패턴인데요. 자, 12월 20일 날 패턴을 가만히 보면 갭상승해서 잠깐 눌림목 주고 날아갔죠. 같은 패턴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14일인데요. 이날도 갭상승을 해서 눈에 보이는 당일 마디가 34210 매수해서 34270까지, 그쵸? 매수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2월 15일입니다. 이날도 갭상승을 해서 눈앞에 보이는 마디가 34235 요 구간에서 타점 한번 주고 날아갔죠?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2월 12일 보겠습니다. 아무 신호도 없죠. 갭상승해서 눈앞에 보이는 마디가 저점 찍고 시장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웨이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원웨이 장이라고 너무 겁먹고 그쵸? 그런 거보다는 내가 좀 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2월 21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전날 나스닥이요 1.5% 하락해서 그 영향으로요 갭 하락해서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매도 분위기인데 갭 하락이 많아서요 갭 하락에 따른 어떤 반등 리바운드로 약간의 매수 파동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현재 어쨌든 간에 메인 신호가 매수고요 보조 신호가 빼꼼히 매수 신호가 나와서요 중심선 근처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 시장이 매도 분위기지만 역추세로 매수를 한다면 신호대로 내가 대응을 했다면 34985 중심부터 그 윗단 35050까지요 매수가 거의 0.65p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이 매수 파동은요 엄밀히 따지면 강추하는 매수 파동은 아니고요 잠깐 들어가서 그냥 초단타 치는 그런 신호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매도래서 매도 신호를 기다려 보니까 자 보조 신호가 빼꼼히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중심선 34985가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몇이냐면 10시 19분대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내가 따라서 한다면 매도이기 때문에 만만한 게 당일 마디 349.25 여기가 좋겠고요. 또 수급표를 보면 자 개인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원웨이 매수로 대응했고요.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도요 장 시작하자마자는 다 매도로 대응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 나는 구간이 시간대가 10시 13분대입니다. 그쵸? 그럼 10시 13분부터는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은 저점에서 계속 이제 매수를 대응하고 그 10시 13분대가 크로스가 났으니까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많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신호 나온 게 10시 19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난 게 10시 13분이니까 요 구간대예요. 그리고 그 구간대에 우리의 마디 자리가 34925니까 34925 매도가 맞겠죠. 그리고 나서 전날 미국장이 1.5% 빠졌으니까 최소 한 박스는 주겠다. 34860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타 신호까지 매도로 바뀌면서 시장이 그 아랫단 348 빵빵까지 매도가 1.25p 나왔고요. 이거를 장타 신호 4인방의 개념으로 보면 초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파란 선까지죠. 그래서 매도가 1.25p 파동 나왔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장이 열리면 시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봤더니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강해지니까요.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로 대응하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자리가 이제는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로 눌림목을 잡는다면 바로 저항받았던 자리가 34925죠. 그럼 34925 정도에 한번 또 타점을 줍니다. 34925 주고 그 아랫단 34860 또 34925 34860 매도로 단타도 한 두 번 정도 주면서 시장이 매도로 대응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장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22일 차트를 보기 전에 전날을 보면 전날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종가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확정됐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출현되면서 시장이 갭상승을 해서 뭐 손 빠른 사람들의 영역이겠지만 35210부터 그 윗단 353, 35까지 매수 1.2%가 거의 후다닥 나왔는데요. 우리 매매 원칙은 뭐냐면 장중에 그쵸? 장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날 시장을 보면 하루 종일 뭐 신호 콧배기도 안 보이고요. 그냥 하루 종일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날은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고 대응하면 또 수익을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자세히 보면요. 12월 22일 날은 장타 매수, 자, 보조 매수, 뭐 메인 매수, 올 매수예요. 매수장이 맞다. 그리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갭 상승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매수로 대응했기 때문에 매수가 맞는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그러면 분명히 매수면 어떠한 마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족보가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 현재는 갭 상승을 해서 시장이 매수인데 출렁출렁 거리니까 갭을 매꾸러 내려온다. 일단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요. 갭을 매꾸러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전날 고점이 어딘가를 빨리 찾아야죠. 볼게요. 자, 전날 35050을 톡 찍고 밀렸어요. 그렇죠? 35050이죠. 전날 마디까지요. 그러면 혹시나 매수장이니까 오늘 갭을 메꾸러 내려오면 350 근처가 좋겠구나. 안 내려오면 할 수 없지만, 근데 보니까 35050도 내려오고요. 35050 근처에 우리 당일 마디가 35025가 있으니까 요 근처가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산은 내가 단타로 대응하면 35085고요. 내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간다 그러면 35150.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가 거의 1% 정도 매수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3주차, 4주차 파동의 모습을 봤는데요. 특히 어떠한 신호가 장중에 출현했을 때 우리가 그 방향대로 했었으면 적중률은 100%였습니다. 총 11번 출현했으니까요. 신호가 출현했을 때 내가 손절 15틱, 익절 최소 10틱을 해놓고 내가 지난 2주간 매매를 했다면 최소 110틱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의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